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문다혜가 저도 처음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마약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금 마약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음주만 한 건지,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이라고 하는 앞쪽, 특히 이태원도 뭐 넓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태원 하면 이제 음주하고 이제 마약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이태원이 굉장히 이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많이 뜨고 있죠. 좋은 면, 제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문다의 사건만 압축해서 딱 거기하고만 핀포인트해서 이 연관성을 짓는다면 마약 관계도 점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관련 이 후속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국방위가 열렸는데요. 이제 국방위에서 우리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이 장성들이 아주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했어요. 예. 제가 이제 특히 현 국회에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능력도 없고 다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항상 정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아주 그냥 무슨 지 부하 부리듯이 소리를 질러서 고성으로 질문하고 있고 답변도 못하고 있는 무례를 점하고 있어요. 이런 국회의원은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특수한 잘못된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상호주의 입장에서 똑같이 맞받아쳐라. 너도 공부해라.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탄 갖고는 안 통한다. 예. 네가 공부하고 나서 조목조목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충분히 국민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 왜 고함 질리고 지가 질문하는 것은 계속 언론에 보도되게 질문을 계속하고 이 당사자가 답변을 하면 답변을 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가 마치 엄청난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요거는 달리 약이 없다. 예, 달리 약이 없게 그러니까 맞받아쳐라. 그 길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요거밖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에 그래요? 이재명 같이 못된 인간, 조국 같은 이런 범죄인들을 갖다가 대표로 딱 앉혀놓고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무위원들이 맞받아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 못된 버릇을 고칠 때까지. 그런데 어제 국방위가 아주 제대로 따끈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말이죠. 보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국무원들이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회의원한테 이 답변을 해서 예양이 어긋나는 거, 요것만 부각해서 보도하는 매체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이제 자유우파의 이 유튜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 재판의 시즌이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제 재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어제요, 2개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재명이라는 인간이요, 당 대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당 대표를 2배나 했다는 얘기는 방탄이 없이는 자기가 버틸 수 없다. 예, 요거를 이재명이가 하는 거예요. 방탄이 없이는. 그러면 방탄이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제대로 얻어 걸렸고,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서도 김동현 판사한테 제대로 얻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댓글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 고쳐야 할 점점, 또 좀 더 다뤄야 할 새로운 주제들 이렇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그런 이 방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문다의 마약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문다의 마약설 조사가 꼭 필요한지. 그런데 이미 1차적으로요,
서울경찰청장이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발표에서 뭐라고 했느냐? 다른 뭐 일반 수사, 지금 이제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다혜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마약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약을 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 의혹을 받는 사람이 나 마약 수사해 주시오.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먹은 것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경찰청장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경찰청장이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맨, 서드맨쯤 돼요. 왜? 경찰청장 있고 차장 있고 서울청장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찰청장이 될 때 이 경찰청 차장보다도요, 서울청장이 되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야말로 경찰의 최고의 엘리트가 가는 자리다. 이게 이제 이 일반 공무원 계급으로 따지면 1급 차관 목급이지만은 그 국민의 치안, 요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일이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겨우 대답하는 게, 그거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아예 이거 무슨 쥐약을 먹었나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찰 수사 진행상의 이제 문제점. 그래서 황제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 마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우선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 온라인 매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유튜브 방송들, 그다음에 일반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우선요, 이준우 국회 이제 미디어 특위 위원으로 돼 있고요. 이준우 전 이제 우리 국회의원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출마한다고 그래서 한번 출마를 시도를 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감각이 상당한 분이죠. 네. 이준우 지금 미디어 특위 의원 이준우 씨가 이제 언론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요 얘기를 아예 끝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과거지잖아요. 과거에, 왜냐하면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문다혜가 이 마약에 따른 루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뭐 마약 같은 것을 먹었는지 뭔가를 먹고 해롱해롱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바까지 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무마시켜줬느냐? 조국이 무마시켜줬다. 예. 그래서 태국으로 간 이유가 자기 남편 이제 소창호가 타이사댓에 취업해서 나간 것도 물론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또 타이사댓에 태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하냐고요. 요것도 특이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문다혜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의 딸이 해외에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개 해외 나간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불란스나 영국 이런 좋은 나라, 이런 큰 나라,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근데 왜 태국을 표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태국 정부 여기 국내 대사관에서도 제 방송 볼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태국 좋아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태국도 출장도 몇 번 갔고 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태국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자, 그런데 딱 문다혜만으로 특정해서 본다면 대통령의 딸이라는 자리하고 요거 본다면 태국으로 가는 게 좀 수상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됐어요. 현직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나가는 거.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런 경우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보니까 요 마약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약. 그래서 빨리 해외로 뜨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해외로 빨리 뜨려고 그랬다. 그런데 요거를 조국이가 민정수석할 때 이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조국이가 경찰의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찰에 당시 청와대 경호실 요원이 직접 가서 이제 경호차원에서 가서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딸 하나가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가 됐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정청와대 조국의 밑에 있던 휘하의 행정관, 이제 신우종인가 누구 있잖아요. 절제적으로 입을 열지 않는 인간. 요 인간이 바로 현지까지 가게 된 것도, 현지까지 가서 주변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요런 마약설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이냐? 아니올시다요. 아니올시다가 이 DC 인사이드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DC 인사이드에 보면 과거에 2019년도 9월 날짜가 9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DC 인사이드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면 딱 나와요. 여기에도 이 문다혜가 마약한 게 맞냐? 요런 이 내용의 이 글들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약 한 게 맞냐? 그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C 인사이드도. 물론 DC 인사이드가 됐던 이런 이 커뮤니티에 나오는 얘기, 문제 제기들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준우 씨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해롱해롱하고 그러는데 그게 술만 먹어서 저렇게 해롱해롱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이죠. 남의 차에 가서 문을 따려고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그냥 몸을 가누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 발로 걸어가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 요 진술도 제대로 하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조사 안 하고 집으로 빨리 보내는데 급급한 경찰의 수사 태도, 요거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문당 얘기가 나오면 또 열불이 나는데, 예. 자,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문제점을 여러분께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어제 국방위 관련 얘기인데, 국방위에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타겟이 되어 있잖아요. 김용현 지금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이. 왜냐? 이게 맨 먼저 김용현 장관을 갖다가 청문회 때부터 읽지도 않은 계엄설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완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기지 마라. 지금 군이 그런 군도 아니고 국민도 그런 국민도 아니다. 내가도 계엄령을 대통령한테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딱 잘라서 딱 KO패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화끈하게 대답을 잘하잖아요. 왜? 그만큼 국방 문제의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청문회 때부터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윤 대통령과의 중앙고등학교 커넥션만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석상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공격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신보수 4인방이다 3인방이다 할 때 김용현 장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국방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저런 무조건 하고 이제 하여튼 이 김용현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했어요. 자, 거기에서 이 직강 끝을 확고하게 설명을 합니다. 직강 끝. 예. 직강 끝과 관련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억지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민 5천만이 가지고 있다. 5천만이 우리 억지력 그 자체다. 그런데 북한의 이 말하자면 이 공격력은 딱 이 김정은이 딱 하나밖에 더 있느냐? 예. 그러니까 남북이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우리 5천만이 이 김정은이 한 명 딱 때려잡을 때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즉시 강력하게 끝장까지 간다 이거예요. 끝장을 본다. 그래서 이 직강권이라는 게 본래 이제 신원식 지금 현 안보실장이 맨 먼저 만들어낸 말인데 요거의 완결본은요. 완성판은 김용현 지금 현 장관이 만들었어요. 끝을 때의 끝은 그냥 도발 원점을 공유해갖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신원식 장관의 버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용현 장관의 버전은 끝이 그 도발 원점, 도발 세력을 딱 보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점은 최고, 원점, 정점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 그냥 끝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 들어서 윤석열 우리 대통령도 이런저런 계기가 있을 때 끝까지 마지막에 핵무기로 도전해 온다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금기어가 됐지만은요. 지금은 대북 군사 이 전략의 하나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요거를 갖다가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걸 가지고 이제 선동을 계속하니까 이제 우리 김용현 장관이 선동 그만 좀 하라. 예, 따끔하게 얘기를 했고 선동을 만약 멈추자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화끈하게 따끈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줬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어제 이제 주로 이제 공격을 한 사람들이 이 황희가 이제 문재인 때 이 문화부 장관을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 문재인 때 국방부 대변인 해갖고 이 천공과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니까 그걸 공로로 인정받아갖고 지금 배지를 다닌 거 아니 부승찬 대변인이잖아요. 요런 인간들이 대들다가 제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인원 방첩사 사령관. 여인원 사령관도,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하고 충암고 라인다. 그래서 계엄설을 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소재로 민주당이 삼아왔잖아요. 그 여인은 장관과 관련해서 어제 또, 그 추미애도 밀어붙이다가 추미애도 망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추미애는요, 그 이제 국방부 비서관 했던 임기훈 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형, 지금 이 방첩사령관한테 추미애도 제대로 걸려갖고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는요, 이 국방부, 이 장관과 장성들이 야권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는 이 멋진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이 5천만이 돼갖고 북한 정권 끝내겠다. 요 얘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야당의 이런 질문 공세에 대응하는 이 국방부, 그 다음에 이 장관과 그리고 장성들의 답변 태도가요. 답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언론에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요. 이게 뭐 조금 한번 여기저기 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육성을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국방부 장관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요. 우선요.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아주 멋지게 이 받아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왜 이기느냐? 장관님 마무리해.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답변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억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인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적강 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 보셨지만 얼마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우리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도요, 요런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야만이 이 무능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 도발을 좀 막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답변 한번 말씀. 정말 화끈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군복 입었다고 할 말을 못하는 것은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신했다. 이거 물론 이제 뭐 장애인 비한 말로는 이제 인식이 되는데, 용어는 용어인데, 오직해야 사실 김용현 장관이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입니다. 이런 점잖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얼마나 열받아야. 자, 그래서 특히 국방위원, 이 외교통상, 그리고 정보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안보 문제의 기본은 뭐냐?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의 수준의 특히 이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런 특수한 환경을 볼 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그야말로 공동 모조를 취하는 것이, 이거는 교과서에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그러니까 국방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면은요, 조용조용하게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왜? 민주주의 기본은요, 다수당으로 다수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예, 정말 토론, 논의, 요게 민주주의 생명인 거예요. 아이고, 김정은이 보십시오. 논의, 시진핑 논의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일사불란한 지시잖아요. 지시, 명령. 근데 이제 대한민국 차별점이 바로 뭡니까? 토론 문화, 논의 문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 국방 의견. 근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의원들한테 들을 얘기가 없어요. 왜?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재명 밑에서요.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누구였어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얘기가 없어. 지금 이재명은요. 문재인이라도 더 문제가 많은 그런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요거를 값싸는 의원들한테 무슨 논의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 병신이라고 한 말은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말이 뭐 꼭 좋은 말은 물론 아니지만은 김용현 장관 같이 점잖은 사람이 얼마나 참지 못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야말로 이 책강 끝 김정은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는요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한반도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국방 문제, 안보 문제, 한국 여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 한국 이 안보 관련 전문가들, CIA 출신들, 국무성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아주 저명 싱크탱크인 심슨 연구소에 있는 매닝 연구원 이런 사람은요, 이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굉장한 유력한 그런 이 외교안보 이 전문지에 50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불안하다. 전쟁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 포린 폴리시 민주당 의원들 이거 물론 못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걸 좀 제대로 한 번씩 읽어보고 나서라도 국방장관을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제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요, 어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 증인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측에서는 138명 신청했는데, 검찰에서는 그저 한 20여 명으로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런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의 좀 이상한 행동, 검찰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검찰을. 고개 숙이고 무슨 자료나 읽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벌써 이제 검찰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물론 변호인들도 여기에 대응을 하지만은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측 얼굴 하나 쳐다보지를 못하고 고개 숙이고서 자료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심대한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인정하는 그런 이 행동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검찰이 이제 유동규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동규가 누굽니까? 유동규가 지금 말이죠. 매일같이 이재명의 비리, 범죄 행위를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열이 받고 이제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변호인 측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이 변호인들이 우선 검찰의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요거는 항상 그야말로 그 약방의 감초처럼 질문하는 요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검찰 질문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지 네 검찰 왜 유죄로 몰아가는 의견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느냐. 요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 좀 제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동규 본부장도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받아 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냐? 너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대장동 변호사들 싹 다 공천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법정에 나온 이 변호인들은 공천을 안 줬으니까 당연히 어제 법정에 나와서 이제 신문에 이제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공천 못 받아갖고 지금 열받아갖고 나한테 시비하고 그러는 거야. 끼어들어서 왜 자꾸 방해되게 되게 해?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 할 때 이런 걸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떠넘기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흥분을 잔뜩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리면서 휴정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제 이 대장동 재판에서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유동규 본부장, 이 검찰,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신문관과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변호인단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막으려고 그래서 유죄 인식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왜냐? 이 재판부가 휴정해버렸잖아요. 휴정.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도 예외 없이 또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이죠. 요와 관련해서 지금 이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도 이제 변호비를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난 5월 달에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가 있어요. 요 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본래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수사와 공수를 유지했던 호송진 부장검사인데 요 사람이 왜 완전히 있느냐? 예,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냥 재판부를 김동연이를 어떻게라도 좀 공격해가지고 자기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려고 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장인 김동연이가 재판 관행상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왜냐? 이미 공소와 수수 유지를 공소하고 수사를 유지한 검사가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관행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건 실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다투는 것은 필요치 않다. 따끔하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법정에서도 지금 발언 기회를 주고 또 양측도 의견서까지 다 냈는데 언성을 왜 높이느냐? 따끔하게 언성 높이지 말라. 이러면서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딱 배척했어요. 제대로 어제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